최근에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체면 조사라는 걸 이제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 얘기 하기 전에 잠깐 네. 지금 제가 아까 그 서두에 지금 현재 진행 상황,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그 추가로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주실래요? 10월 6일 날 기소는 됐는데 네, 지금 군검찰에서 증거 기록 목록을 못 내 가지고 네, 뭐 연기 신청을 하고 참 살다 무슨 기록 목록 작성에 시간이 든다고 공판 준비기를 늦춰달라는 그런 정식 문건을 냈더라고요. 군검찰에서. 증거 목록을 아직 정리를 못했다. 네. 그러니까 수사기록 목록 중에 수사기록 중에 증거로 낼 걸 추려내는 그렇죠, 작업인데 보통 그렇게 하죠. 예. 이미 수사기록 목록이 다 작성돼 있는 상태에서 무슨 증거기록 목록을 분류를 못 해가지고 이건 뭐냐면 뭔 증거를 냈다가 파장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걸 감추려고 지금 네. 뭘 내면 안 되나를 고민하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아니 기소를 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증거기록 목록조차 분류를 못하고 있다면 기소는 왜 그렇게 서둘러서 했는지 도대체 한두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네. 이번인들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전례도 없고 그래서 뭐 이번 주 내로는 반드시 뭐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은 하고 있는데 네. 도대체 믿어야 되는 건지 참 답답한 지경입니다. 네. 그다음에 경북청 수사는 지금 뭐 아직 그냥 진행 중이고요. 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뭐 통보하는 게 아니니까. 예. 예. 뭐 어쨌든 거기서도 되게 그 보안 이런 것도 신경 쓰는 그러니까 거고 거기도 뭐, 예.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11월 24일 날인지 이제 조사본부에서 2명을 입건해서 보냈는데 그로부터도 2달이 훌쩍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경찰에 송치하고도 남을 시간이죠. 이게 뭐 굉장히 어려운 사건도 아니고 법리적으로 뭐 고민이 많다거나 팩트가 뭐 굉장히 복잡하거나 한 것도 아닌데 피해자 1명의 과실치사 사건이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인데 이걸 가지고 뭐 2달 넘게 이렇게 고민해야 될 건 또 뭐 있는지 네, 뭐 경찰도 예. 뭐 이제 말 못할 고민이 있겠죠 또. 예. 답답합니다. 그다음에 공수처 수사는 지난번에 박 대령이 가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예. 그 이후에 또 뭐 조금 진행된 게 있나요? 뭐 저기 해병대 그 광수대하고 예. 해병대 수사단 인원들은 조사를 받았는데 예. 아직 해병대 그 사령관이랄지 해병대 그 참모들 그다음에 그 국방부 검찰단이나 법무관리관이 조사받았다는 그런 소식은 아직 못 듣습니다. 핵심 인물들은 아직 조사를 네. 안 받았네요. 근데 지금 공수처는 상당히 지금 이제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압수수색 영장이나마 받으려면 대부분이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군사법원에 가서 받아야 되거든요. 이걸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실하게 하고 가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보직해임 그러니까 그 수사단장 직무 정지를 시켜놓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건 기각이 됐고 예. 그다음에 이제 본안 소송은 이제 아직 시작도 안 된 본안 소송 거고요. 아직 시작도 안 됐죠. 예. 아마 형사 재판을 보고 본안 소송은 진행하지 않을까 예,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꽤 오래 걸리겠죠 그 부분은. 예. 자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이제 변호인단에서 박 대령에 대해서 이제 체면 조사, 그래서 체면 진술이라는 거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잠깐 듣기로는 상당히 그 충격적인데 그리고 이번 사건의 어떤 실체 또는 진실에 다가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거 체면 조사는 어떻게 하시게 지금 된 이제 거예요? 그게 저희가 지난 목요일 날 진행을 네.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조사보다도 네. 이게 굉장히 이게 억울함이 많기 때문에 가슴에 맺힌 게 많을 것이다. 그래서 상담을 먼저 병행을 했습니다. 심리 상담을 좀 해보자. 그래서 심리학 박사님한테 그 서초동에 계시는 심리학 박사님한테 어렵게 이렇게 어레인지가 돼가지고 처음에는 너무 일정이 빡빡하다고 좀 시간을 빼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첫 전화 때는 그랬는데 두 번째 전화하니까 이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알아보시고 뭐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선순위로 해주겠다. 그래서 한 5시간 넘게 이제 심리 치료와 병행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진술에는 참여를 하고 이제 심리 치료 부분에서는 빠졌는데 처음에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인상적이게 느꼈던 게 그겁니다. 상담하는 박사님께서 본인은 어떤 스타일이냐, 계절이 좀 바뀌고 뭐 봄꽃이 피고 가을 단풍이 이렇게 지는 걸 느끼면서 살았느냐. 그러니까 박 단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새벽 4시에 나간다. 나가서 운동하고 뭐 샤워하고 밥 먹고 바로 이제 기록 보기 시작해서 뭐 퇴근까지 꾸준히 기록을 보다가 이렇게 퇴근한다. 뭐 그런 걸 느낄 만한 여유가 없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살아온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접하는 저도 몰랐던 핵심을 그 심리 박사님은 찾아내던데 이게 순직 해병에 대한 어떤 죄책감 같은 게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그 시점으로 이제 들어가 보니까 그 이제 그 시신을 보는 그 장면을 이제 떠올리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눕혀진 상태 어느 정도 편안하게 완전히 누워서 누운 상태인가요? 그리고 체면이 걸린 상태고. 그래서 이제 쭉 그 장면을 떠올리는데 굉장히 거기서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몰랐던 그런 죄책감 같은 거, 그러면서 그런 미안함,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방송 그동안의 인터뷰에서는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라는 네.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 최면 진술에 들어가니까 책임 있는 사람을 반드시 처벌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모습이더라고요. 너의 그 해병의 사망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이렇게 그게 이제 약속했다. 본인이 그렇게 말을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때 당시에 그 심리 상태로. 그때로 그래서 돌아가서.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상담사님께서 그렇게 물어봐요. 이런 일을 겪고 나면 가슴이든 뭐 배든 어떤 곳에 꽉 막힌 현상이 있다. 어떠느냐, 어디가 제일 불편하냐 그러니까 두통. 그렇게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통약을 달고 살고 있다 요즘. 그리고 뭘 읽을 수가 없다. 이게 집중이 안 돼서 읽을 수도 없고 뭐 그건 저도 짐작은 했지만 실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직접 옆에서 들으니까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자기가 그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겪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왜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온 아침 4시에 출근해서 이렇게 살아온 분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만 하는지, 그래서 이제 본인을 가리키면서 이제 상담사님이 그래요. 본인한테 한마디 해줘라. 본인한테. 그랬더니 고생했다. 다시 태어나면 이 일 가지 마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저런 걸 보면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부끄럽기도 했고, 나는 왜냐하면 그렇게 막 그렇게 철저히 이렇게 사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참 빈틈없이 꼼꼼하게 열심히 사셨구나. 그런 삶 속에서 이런 끝자락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이 억울한 일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심리 치료를 할 때는 저는 좀 빠져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사건에 대해서 들어갔는데 제일 궁금한 게 뭐냐 이렇게 본인한테 이제 상담사가 물으니까 대통령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약간 릴렉스한 상태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시점으로 7월 31일 날 이제 17시경으로 이제 들어가서 쭉 설명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얘기한 것과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그 7월 31일 17시면 예. 직속 상관인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하고 둘이서만 그렇죠. 얘기를 할 때죠.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